한참 더울 때 생일입니다. 이번 생일은 혼자 부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최대한 돈을 덜 쓰고 싶어서 처음엔 무궁화호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이동 시간을 보니까 자그마치 5시간 3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무릎 한 번 못 펴고 갈 생각하니까 그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KTX로 다시 예매했습니다. 사실 부산으로 가려고 했던 건 호텔을 찾다가 2박에 13만 원이라는 아주 싼 금액에 꽂혀가지고 결정한 건데 왕복 교통비가 11만 원이면 바보 아닌가. 내리자마자 소나기가 맞이합니다. 하늘도 내 생일 축하해주는 거야? 부산역에서 10분 거리 토요코인 호텔 중앙점. 목적지를 부산으로 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숙박시설이 제일 쌉니다. 하지만 그런 거 치고는 뭐 나쁘지 않아요. 뷰가. 오, 좋구나. 오, 뷰 굿. 저는 여행에서 먹는 정식 첫 끼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고심고심하다 부산역 앞 차이나타운 중국 음식점 중에서 원양제를 선택했습니다. 블로그를 보는데 보거가 통째로 들어간 삼선 짬뽕 국물 맛이 죽인다는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국물 맛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군만두도 일품이라고 하고, 그걸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KTX 타는 순간부터 목말라도 최대한 참으면서 맥주, 그 시원한 맥주 한 잔 쭉 들이키면서 삼선짬뽕 국물을 먹고 그 육즙이 쫙 터지는 군만두를 한 입 베어 무는 상상을 하면서 목마른 것도 참고 달려왔습니다. 시원한 맥주를 마시려면 좀 더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도 더운데 다행히 부산은 더 덥더라고요. 소나기가 와서 습기도 장난 아니고 배는 이미 출출해졌고 가장 맛있는 여행 첫 끼를 위한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로만 상상하던 실물을 딱 마주하고 일단 맥주 한 잔을 쭉 들이키고 짬뽕 국물 맛을 봤는데, 국물은 기대가 커서 그랬는지 생각보다 덜 시원했습니다. 근데 면발이 정말 쫄깃한 거예요. 언젠가 진짜 맛있는 짬뽕 면발을 먹었는데 그게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련하게 그 맛인가?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 정도로 정말 면발이 끝내줬습니다. 뭔가 아쉬워서 숙소로 돌아와 맥주 한 캔을 마셨습니다. 쓸쓸하네. 숙소에서는 커튼을 활짝 열어놓고 자는 편이라 밝은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창밖 뷰가. 비몽사몽 핸드폰을 찾아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영도 다리도 보이는 것 같고 부산 여객 터미널도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저렴한 숙소에서 저렇게 멋있는 뷰를 볼 수 있다니 완전 굿드. 잠이 덜 깨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겠죠? 좋다는 얘기입니다. 호텔에서 민기적거리다 2일차 첫 끼를 먹기 위해 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장, 연아리, 해녀촌. 이것도 뭘 할까 찾아보다가 저렴한 금액에 전복 코스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블로그 글을 보고 꽂혀서 간 건데, 부산역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렸고 기장은 사실 처음 가봤습니다. 부산에 오면 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만 갔던 편이라서 복잡하고 사람도 많은 도시다 생각했는데 부산에서도 이런 곳이 있다니 싶은 조용하고 한적하더라고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머리가 타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블로그에서 봤던 해녀촌은 주차장 근처에 있는 천막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노상 포장마차 느낌이라 이 더운 날씨엔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전복 맛도 못 느끼고 땀만 뻘뻘 흘리다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처 횟집을 물색하다 바다 횟집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바다가 보이는 창가 옆에 사람들이 없어서 한 자리쯤 회와 해산물 한 바구니 매운탕까지 포함된 2인 한상 차림을 주문했는데, 오, 보이시죠? 장난 아닙니다. 회 빛깔 좀 보세요. 산낙지 꿈을 거리고 와. 회가 모듬 회인데 뭐 하나 빼놓을 거 없이 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은 또 소주가 대선이라면서요. 그래서 대선 소주도 주문. 오, 산낙지 꿈틀꿈틀. 신선. 대선 소주 한 잔 따라 놓고 급하게 깻잎에 회 3점 정도 올리고 마늘, 청양고추에 살짝 올려서 열심히 제조. 그리고 한 입 먹어봅니다. 씹는 동안 바닷가를 쳐다보면 그것 또한 안주. 1시간 30분 오는 동안 그것은 과연 어떤 곳일까?
과연 어떤 맛일까? 난 어떻게 먹고 있을까? 계속 상상했는데 상상보다 더 괜찮았습니다. 탁자에는 신선한 회랑 해산물이 있고 가게 안엔 아직 사람이 없어서 한산했고 밖을 쳐다보면 그 쨍쨍한 대낮에 청록? 옥색? 뭐 그런 여름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이 낮술 이런 완벽한 조합이라니 알고 있는 맛이라도 처음 가본 곳에서 맛있는 거 먹을 땐 이런 설레임이 늘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만의 분위기와 배경이 어우러지면서 기억 속에 그 오감이 살아있는 나만의 프레임 하나가 저장된다고나 할까? 오, 인사이드 아웃이 생각나네요, 갑자기. 그리고 낯을 아시죠? 뻔한 대낮에 조금씩 알딸딸해지는 기분은 뭐랄까, 일달, 일탈도 있으면서 스물스물 흥도 올라오면서, 아, 혀가 꼬이네요. 혼자 취했네. 뭐 멘트하면서도 취해. 눈에 보이는 풍경들이 반짝반짝 현실에서 판타지로 변하고 다인칭 시점에서 오직 나만 보이는 1인칭 시점이 된다고나 할까? 뭐 그냥 취한다는 얘기죠. 해롱해롱 우가 우가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전 술은 시간이 허락되면 낮술이 좋습니다. 처음엔 횟집 안에 사람이 없었는데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한 팀, 두 팀 들어오더라고요. 원래 혼밥이나 혼술을 잘 먹긴 하는데 이게 좀 귀가 열려 있다 보면 딴 테이블 말소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온전하게 혼자만의 즐거움이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 좀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고 뭐 그렇다라고 좋게 포장하고 싶지만 대낮에 여자 혼자 회에 소주 마시고 있는 게 좀 뻘쭘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듣고 싶어서 이어폰을 껐습니다. 근데 그게 밖에서 혼술할 때 의외로 이 방법이 좋더라고요. 그 비긴 어게인 영화에서 그런 유사한 대화 있잖아요. 둘이서 막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이어폰 끼고 막 둘이서 둘만의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드는 그런 장면에서 이렇게 둘이 공원 벤치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음악이 이렇게 따분한 일상의 순간을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처럼 보이게 한다. 뭐 그런 대사 있었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횟집 사장님께서 처음에 혼자 들어갔을 때 뭐 먹을 거냐고 좀 까칠하게 물어보시면서 경계를 해왔다고 하나 당황하셨다고 하나 뭐 그러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뚝뚝함은 변함없었지만 조용히 불편하지 않게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혼자 기분 좋아서 흥얼거리고 있는데 만약 누군가 그 흥을 망치면 혼자 향할 땐 조금 외로운 기분 들 때가 있거든요. 욕이라도 하면서 그 기분을 좀 떨쳐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혼자 삭혀야 하니까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조차 없이 그날의 첫 끼, 그 낯설 타임이 잘 완성돼서요. 잘 먹고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 이후 계획이 없었습니다. 뭘 할까 사전에 여기저기 검색해보긴 했는데 술을 마시고 났더니 날도 너무 덥고 알딸딸해서 나른해지고 그래서 일단 숙소 가는 방향 버스를 탔습니다. 가는 길에 송정해수욕장이 있길래 거기도 사실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서 무작정 내렸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또 검색할 때 봤던 블루라인 파크 해변 열차길이 보이더라고요. 술이 약간 취해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일단 걸어가 봅니다. 뭔지 모르겠다. 뭐지? 뭔지 모르겠다. 아, 캡슐? 뭔지 모르는 그 길. 캡슐 글자 발견. 여기가 도대체 어딘 거냐? 송정. 그래, 송정. 좀 취한 듯. 지금 보니 송정 해수욕장 날씨와 어우러진 풍경이 미쳤네요. 그땐 그냥 무지하게 덥다고만 느꼈는데 요즘은 바닷가에 서핑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날은 파도가 높아서였는지 해수욕 하시는 분들은 없고 일부 서핑 타시는 분들만 있었습니다. 해변길을 걷다가 너무 무서워서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스함에 한 잔 시키고 더위도 피하면서 술도 좀 깰까 했는데 그 근처가 카페 거리로 유명한 건지 카페마다 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알딸딸하게 앉아있기 뻘쭘해서 암에 원샷하고 10분 만에 나왔습니다. 다시 뭐 나와서 할 것도 없고 다시 무작정 또 걸었는데 걷다 보니 캡슐 열차길에 도보길이 있더라고요. 약간 제주도 올레 느낌 나는 게 여행에서 걷는 거 좋아하는 저에게는 딱 맞춤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걷고 또 걷고 일단 또 걸어봅니다. 근데 너무 덥다. 난 여름도 싫어하는데 운명처럼 왜 이 더운 여름에 태어났을까? 어, 어. 너무 좋구만. 블루라인 파크 해변 열차가 송도에서 해운대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 전체에 도보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올 때는 열차를 타고 왔다가 가는 길에 걸어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여름은 일단 비추입니다. 더워 죽어요. 술을 마셔서 그랬지 아마 맨정신이었으면 못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날씨만 덥지 않고 좋았다면 힐링 제대로 되는 길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음에 부산에 다시 오게 된다면 그땐 꼭 걷기 좋을 때 와야지. 다시 와보리라 계속 생각하면서 보세요. 너무 좋지 않나요? 저 앞에 바다가 탁 트인 바다가 보이고 옆에는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울창하니 단풍 들 때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은 화창하고 더운데 파도가 또 장난 아니더라고요. 지금 봐도 신기해. 파도가 칠 때마다 눈이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저 보세요. 저게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파도 칠 때마다 서서 동영상을 계속 찍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진짜 파도 구경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무서운가 봐요. 잔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크게 파도가 치지? 정말 다시 봐도 신기하네요. 헤어질 결심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는 파도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파도가 치지? 날씨는 정말 화창했는데 말입니다. 저 울렁임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다시 봐도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미포역까지 가서 뭘 해야 될지 생각하다 덥고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일단 그냥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돈백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중앙역으로 넘어간 게 4시. 저녁은 먹긴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뭘 먹을지 고민하다가 이재모 피자가 유명하다길래 가봤습니다. 앉아서 먹는 곳은 웨이팅이 어마무시하다던데 정말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테이크아웃해서 숙소에서 전날 사둔 맥주와 함께 피맥하기로. 이재모 피자입니다. 기다려서 샀죠? 사람이 더럽게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피자는 나오자마자 먹는 게 제일 맛있을 텐데 들고 오는데 20분? 씻느라 20분? 그렇게 40분 뒤에 먹었더니 그냥 식은 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후기 보니까 치즈에 대한 칭찬이 많더라고요. 그런 기분 때문이었는지 식은 피자였어도 치즈 맛은 좀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먹었다면 더 맛있었을라나? 부산역 앞에도 직영점이 있더라고요. 혹시 다음에 또 오게 되면 픽업 말고 그땐 그냥 먹고 와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 근래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정말 근 3년 만에 좀 오랜만에 해보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떠나온 거라서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좀 설레고 하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부터 연결 모니터, 핸드폰, 거치대, 책 이것저것 다 들고 왔는데 2박 3일 동안 먹고 걷다가
결국은 이렇게 식은 피자에 남은 맥주를 마시면서 TV 보는 걸로 마감한 그런 형상이 되었습니다. 뭐 저렇게 혼자 멍 때리면서 볼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이렇게 찍어놓은 영상을 보니까 내 모습인데도 뭔가 쓸쓸한 기분이 드네요. 사실 일상적인 시간을 보낼 땐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떻게 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짓는 내 표정이나 내 행동들을 보면서 어 저게 난가 싶을 정도로 낯설 때가 많더라고요. 아, 내가 그냥 멍하니 있을 때는 저런 표정을 짓고 있구나. 아, 당황하면 저런 표정이구나. 아, 내가 심심할 때는 저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저 영상 찍을 때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내 모습이긴 한데 뭔가 좀 쓸쓸하고 짠하고 뭐 애잔하고 막 그런 기분이 드네요. 사실 요즘 정말 좀 떠밀리듯이 꾸역꾸역 살아오고 있었거든요. 하기 싫은 거 어쩔 수 없이 하면서 꾸역꾸역 하고 뭐 집에 오면 힘들다 맨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들고 그랬는데 그냥 생각으로 그랬구나 했는데 저 때 내 모습을 본 저 영상을 보니까 그런 심정 그런 지친 모습이 좀 보이네요. 내가 나인데도 힘내라고 말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다. 뭐지 자기. 뭐 그래도 혼자 힘내려고 혼자 생일 맞아서 여행 온 건 맞으니까 그래 잘 왔다. 씻고 나와서 5시 반? 6시쯤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전날 10시까지 저 자세로 앉아서 맥주랑 피자를 먹으면서 TV만 봤습니다. 뭔가 해야 되나 해가지고 막 노트북을 켰다가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여행 왔는데 이대로 이렇게 그냥 앉아서 TV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막상 노트북을 켜니까 또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책도 폈다가 읽기 싫다 닫고 그래서 결국은 4-5시간을 저렇게 멍하게 TV만 보고 있다가 잠들었습니다. 역시 2박 3일은 좀 짧은 것 같아요. 요즘 이래저래 상황이 안 된다고 저런 시간을 미뤘었는데 뭐 지금 생각해 보니 뭐 이렇게 살아도 내 인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내 인생인데 그냥 재밌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힘들다 생각하면 또 힘든 거고 너무 즐겁다 생각하면 또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결국 뻔하지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음엔 더 길게, 더 멀리, 더 신나게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밥을 뭘 먹을까 하다가 볶국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해운대에서 볶국을 처음 먹었었는데 그때는 실망을 좀 했었거든요. 맑은 질이었는데 맛이 제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부산에서는 유명하다는 음식인데 한 번 먹고 이건 아니네 하는 건 음식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찾다가 부산역 근처 로컬 맛집이라면서 뜨길래 가본 할매볶국. 근데 저 밑반찬 먹으면서 진짜 생각했습니다. 볶국이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여긴 이 밑반찬 때문에라도 또 와야겠다. 말 빨라지네요. 저 밑반찬 보니까 갑자기 조바심이 나서 진짜 딱 떨어지는 완벽한 밑반찬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냥 밥 야무지게 비벼가지고 밑반찬하고 쓱쓱쓱 잘 먹었죠. 사실 맑은 질이하고 얼큰한 국물이 있었는데 얼큰한 게 땡겨서 얼큰한 맛으로 먹었는데 해운대에서 먹었던 볶음보다는 훨씬 맛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얼큰한 맛을 고추장 베이스로 내서 그런지 이게 딱 일직선으로 이렇게 복잡한 맛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시원한 맛을 내는 그런 막 스트레이트 그런 시원한 국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복국에 대한 저만의 편견을 깨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음에는 저기 가게 되면은 얼큰 볶음복보다는 맑은 지리를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게 왠지 국물이 더 시원할 것 같아요. 부산에 정말 오랜만에 와봤는데 사실 이번 여행은 와봤던 중 가장 만족할 만한 여행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온다면 혹시 만약에 다시 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시원할 때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면서
아주 잘 마무리하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귀요미 조카님이 생일에 준 선물 카드가 짠 하니 놓여 있더라고요. 역시 우리 귀요미는 생일도 챙겨주고 고맙당. 2박 3일 혼자 한 여행 잘 놀다 왔습니다.